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좋은 정책 대안 제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베의 수출 금지 조치가 주요 공격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이건 황교안 대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에게 징용 문제를 제3국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한테 중재 요구하는데 그것을 공식화하면 제3국 중재위원회다. 그거 주장한다고 아베 편드는 거 아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는 뭐냐. 문재인 정부가 사람을 보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일 분쟁에 중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공식화하자는 겁니다. 이 차명진 전 의원의 이야기는 그걸 공식화하면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아예 미국을 중재국으로 지정을 하자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합의해가지고. 그러면은 중재국으로 지정된 미국의 판단에 양쪽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판정을 내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중재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수상이 똑같은 요구를 하면 그때는 내가 중재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베 수상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청구권 협정대로 하자 이겁니다. 청구권 협정대로. 이게 차명진 전 의원의 이야기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청구권 협정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965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에 보면은 이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데 전체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제2조 1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청구권을 서로 소멸시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3조에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그 다음에 외교상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3조 2항 제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이 법률 용어니까 좀 복잡합니다.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중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 명씩 그건 자국민이 되겠죠. 중재위원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을 더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두 중재위원, 한국과 일본 대표가 협의를 해가지고 제3의 중재위원을 지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3국을 지명을 해가지고 그게 미국이 된다면은 미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이 지명하는 위원, 이래 되면 세 명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하자는 겁니다. 세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 조항에 따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 중재위원회를 만들자. 한국과 일본이.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중재위원이 각각 1명씩, 그러면 2명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한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미국 정부에 부탁을 하는 거죠. 미국이 중재국이 되달라. 그러면 미국이 지명할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한미일이 되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명하는 사람이 꼭 미국 국적자이지 않아도 되지만은, 어쨌든 세 사람이 됩니다. 한국, 미국, 일본을 대표하는 이 세 사람이 판정을 내리는데 양쪽은 다 승복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아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중재위원이라는 게 세 사람이 개인 의견으로서 하는 건 아니죠. 다 국가 이익을 대표해서 하는데, 여기서 미국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어차피 한국 편, 일본 편을 들 것이니까 제3의 중재위원이 되는 미국이 판단하는 데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즉 청구권 협정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사람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까요? 국제법을 우선할 것입니다. 국제법. 그리고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주도한 미국 입장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한국 편을 들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국제법에 맞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쫓아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속전속결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내리지는. 그러려면 중재를 하겠죠. 그야말로 중재를 하는데 그 중재가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중재가 아니고 타협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또 중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을 벌게 되는 거, 이 시간을 벌어 놓은 데서 이제 시간을 벌으니까 중재위원회에 넘어갔으니까 이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또는 요새 경제보복이라고 불리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또 화이트 리스트는 해제를 해야 된다 하는 명분도 생기는 거죠. 중재를 활동하는 한에는 한국과 일본 상호 간에 경제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안도 낼 수 있고 해가지고 훨씬 더 문재인 정부가 지금보다는 나은 처지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 부탁해 놓은 것을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조정하지 말고, 일본이 원하는 거니까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본도 아마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 차명진 전 의원이 냈는데, 차명진 의원이 낸 것은 황교안 대표 보고 이런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차명진 의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선물한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황교안 대표가 받아서 고민을 좀 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인데, 아마 황교안 대표의 최근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이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한 결과라면은 황교안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는 그냥 문재인 정권의 대일 발언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자꾸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야당은 아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으니까 과감하게 미국을 중재국으로 지명하자. 미국을 중재국으로 지명해가지고 중재위원회의 판단을 넘기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전문가들 중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면 한국과 일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해도 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그 판단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한국에 불리하더라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 대법원의 판단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일종의 탈출구가 되는 거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명진 전 의원의 청구권 협정대로 하자. 미국을 중재국으로 중재 부탁을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을 이제는 공식화해가지고 미국을 중재국으로 하는 또는 미국 사람을 중재위원으로 임명하는 3자 중재위원회에서 판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판결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설사 거기서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징용공 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은 문재인 정부도 할 수 없다. 우리도 여기 따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저절로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차명진 의원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